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풀이 과정 7, 8월 과정 핵심 우리 정리요. 1일 합격 노트인데 7, 8월 과정은 중요 지문, 시험에서 중요한 지문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건데요.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OX는 아니고요. 중요한 지문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가 핵심인지를 파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문제풀이 1주차, 자, 중요 지문들을 봅니다. 먼저요, 핵심 지문 정리는 또 전범위로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위로 해서 볼 건데 앞으로 계속이요. 그래서 전범위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9, 10월 달에 동영모의고사 과정, 그때 9, 10월 달 과정은 전범위로 다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범위에 대한 사고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 지문 정리 자 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0%를 초과했다 그러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지상 경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 분할에 교환할 때는 일단 양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또 20% 초과하지 아니했는지 초과하면 양도로 본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용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요, 자,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수용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3개 나란히 나와야지.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3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하나도 빠지면 틀립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요. 자,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그러면은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보상금을 줄 거예요? 그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 및 취득 실효합니다. 그런 거지, 공탁한 날의 X입니다. 자, 이걸 바꾼다 그러면 공탁한 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수용은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25회 시험 때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1 그랬는데 사업인정고시는 아니고 중 빠른 날이고, 또 요 단서 부분이 재작년에 신설이 되는데 하여튼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공탁한 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즉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한이 2년. 자, 비거주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이건 진짜 거주예요.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은,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일반적으로 몇 년 보유만 되고 2년이요. 이상이고, 그 보유한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까지 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비교가 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건 취득세 지문입니다. 취득세 지문인데, 요걸 취득세 지문인데요. 취득세 지문인데, 요걸, 자, 요 취득세 지문인데, 요걸 갖다가, 자, 빼버렸는데, 원래 저희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취득세 지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취득세에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부담보 증여 시 취득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취득세에서는, 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바꾸면 무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부담보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증여자가 갚을 돈인데 수증자가 대신 인수해서 갚아주잖아요. 증여자한테 어떤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 채무를, 증여자가 갚을 돈 그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자, 취득했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근데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정부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대가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에도 채무 인수사실이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의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또 이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이요.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네?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담행 증여했을 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갚아야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뭐고?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에서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에서 이겁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것은 뭐라고요? 요것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가가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취득세에서는 요거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은 자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근데 주택분이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일 때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주택이라는 거 꼭 확인하고, 주택분인지 토지분 안 돼요. 20만 원 이하 확인하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중요한 질문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